네, 빡공시대에서 빡시게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왠지 이상하게 출연이 잦아지고 있는 빡공시대 누리오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를 갑자기. 네. 관객들이 또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또 개성, 동물도, 예, 그렇습니다. 무리수가 하나 등장을 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빡친들이 말 그대로 진짜 제대로 빡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이 굉장히 빡치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브람 쌤이 그 전에 빡치는 걸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약간 덜 빡치는데, 그래도 좀 빡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에어컨 켜실 수 있으면 켜시고, 뭐 이렇게 조금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엑소 노래를 틀어놓는다든지, 이런 좀 대처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일본의 역사 왜곡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기 공포증이 있는데 오늘 좀 극복하려고 엄청 준비해서 필기 잘하려고 네,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필기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그냥 거의 제가 이제 라디오 수준이었는데 이제 필기를 좀 해보려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글씨 잘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전혀 반응이 없군요. 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역사 왜곡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뭐냐? 바로 교과서. 앞서가지 마세요. 자, 독도의 영유권. 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사람들 모아놨는데 큰일 났네 이거. 독도의 영유권 주장. 그러니까 뭐냐?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이렇게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멍멍이 소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독도 영유권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케시마네 뭐네 그런 얘기 하죠. 말도 안 되는 닭대가리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지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러시아랑 옛날에 전쟁을 했어요. 그걸 이제 러일 전쟁이라 그러는데 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지네가 이제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군사기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걸로 쓰면서 얘네가 이제 이거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그냥 불법으로 편입했어요. 독도 불법 편입.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썼으니까 우리 거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 친구한테 지우개 빌려줬어. 지우개 빌려줬는데 빌려준 것도 아니지. 뺏긴 거지. 뺏겼는데 지우개를 안 돌려주면서 내가 샀으니까 내 거야. 이런 개소리를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뭘 했냐면은 바로 이 얘네는 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죠. 이거를 어디서 제정했냐면 일본의 시마네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발음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2005년에 제가 군대 갔던 그 해인데 제가 군대 간 틈에 다케시마의 날을 시마네현에서 이제 이걸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워요. 이렇게 다케시마에는 안 좋은 거니까 욕을 하면 돼. 이런 시마 이렇게 욕을 하면서 욕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 뭐냐면은 학습지도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지도 요령. 학습지도 요령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독도가 일본 땅이라 이제 기재를 했는데 개제인지 기재인지 뭐 아무튼 자꾸 욕을 하고 싶으니까 개자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본에서도 뭔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학습지도 요령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가르쳐라고 이제 원숭이들이 이렇게 써놨어. 이제 그거를 기재해 놓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왜곡된 지식을 이제 그 학생들 대가리다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공짜로.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얘네가 이제 독도를 먹어야 되니까 이거를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공부 많이 해야 갈 수 있어요, 여기.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요거를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기다가 넘기려고 그래. 넘기려 함. 그러니까 뭐냐면은, 솔직히 얘네도 지들 뻥치는 거 알아. 뻥한 거 아는데, 이거를 계속 이슈 해가지고, 사실 솔직히 일본이 좀 세잖아요. 뭐 경제도 뭐 잘 나가고, 뭐 군대도 세고 이러니까는,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넘어가면은, 이 재판 넘어가면 이제부터 자기들이 이제 힘을 쓰겠다 이거지. 지들이 이제 잘 나가니까 이제 힘 써가지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열받는 굉장히 일입니다. 진짜 이렇게 진짜 무슨 원숭이 창자로 무슨 줄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개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개소리 4가지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밝히려고 하면은 얘네를 무슨 몽둥이로 패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화를 풀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는 다 교양 있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몽둥이보다는 정확한 증거를 대고서 야 반박해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웃긴 얘기를 안 했는데 계속 웃으시니까 이게 참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잘하고 있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증거. 자, 증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뭐 증거 하나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네. 정광태 선생님의 독도는 우리 땅. 여러분들 많은 다운로드 부탁을 드리고요. 지리적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셀프로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이제 칭찬하고 계신 거죠.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증거 첫 번째. 코난처럼 해주세요. 코난처럼. 어떻게 하죠? 코난처럼. 이렇게? 어떻게? 아, 이거 해가지고요? 몰라. 네, 지금 일본의 역사 왜곡 하고 있는데 일본 캐릭터 하시면 안 돼요. 둘리처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 첫 번째로는 그냥 쉬워. 옛날부터 우리나라 거였어. 뭐냐? 신라 지증왕 때부터 우리 땅이었습니다. 네. 지중왕은 고추가 엄청 컸대요. 자, 지금 이게 제가 대본에 쓴 내용이 아닌데 계속해서 지증왕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하지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19금 CG 아까 이런 제가 지금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게 그런 거고. 자, 지증왕 독도 우리 땅 노래도 나와요. 그죠?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에 이제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거였는데 이거예요. 얘는 뭐 러일 전쟁 때부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자, 두 번째는 조선 숙종 임금 때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누구냐면은 용복이 형. 안용복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안용복이라는 분이 일본을 2번을 갔다 왔어. 그 당시에 2번을 가가지고 안용복이 이제 일본에다가 확인을 시켰어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일본, 니네 독도 우리나라 땅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해서 용복이 형이 이제 이거를 확인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는 상황이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는 일본 애들이 야, 독도는 일본 땅이야. 그랬더니 안용복 형이 안용 이런 거죠. 그래서 안용 아닌데 이러면서 용복이 형이 일본에다가 2번 하기로 했어. 2번. 그러니까 거기서 인정했어요. 인정한 거예요. 인정. 조선 숙종 때 인정을 했고, 자,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진짜 똘추 중에 똘추야. 삼국 접양지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지도인데 이 지도에 보면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돼 있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이거를 그렇죠.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이거. 그래서 일본인이 만들었어요. 일본인이 지들이 지도에다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써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다케시마니 뭐니 하면서 시마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웃긴 거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조상님이 다 해놨는데 지들이 이제 와서 독도 일본 땅, 그러니까 이거를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욕 중에 이런 그런 식기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예요, 얘네가. 19금 마크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한제국, 우리 고종임금님, 고종황제님이죠. 고종황제님이 대한제국 칙령이라는 거를 발표하셨는데, 여기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보면은 독도는 우리나라 대한제국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다케시마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가 독도 일본 땅이라고 그러면 이 4가지 증거 되면서 야 반박해봐 그래요. 그러면 얘네 다 아닥이에요. 그냥 뭐 요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세요. 교과서에서는 4개만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얘네가 이제 독도 영유권 주장도 모자라서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여기 써도 되는 거죠? 네. 필기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필기가 지금 대박 향상됐어요. 색깔 바뀌었네? 네, 미안합니다. 지금 색깔도 다시 여기다 정해놨는데 불순물이 섞였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아까 뭐 얘기했었죠? 교과서. 네, 역사 교과서를 얘네가 왜곡을 해. 피곤한 스타일이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곡하기가 바쁩니다. 얘네가 왜곡을 해요. 외놈이라서 왜곡을 하나 봐요. 네.
아니, 박수를 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치니까 부담되네. 박수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얘네가 무슨 왜곡을 하냐면, 일단 지들 역사를 과장해요. 고대 일본의 역사를 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본 역사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발전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잘 나갈 때 얘네는 겁나 미개해서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완전 똘추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막 삼국에서 막 가가지고 도와주고 막 칠지도도 막 선물 주고 막 이랬죠. 근데 얘네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뒤돌아서 보니까 지들이 잘 나갈 때 보니까 네, 네. 이게 왜 여기 있어? 네. 열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얘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지들 과거가 미개한 과거가 너무 쪽팔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 옛날에 그 우리나라 가야 알죠? 가야 그 이렇게 주스 많이 나오는 그 가야 그 복숭아 농장이 맛있는데 어쨌든 그 가야를 자기들이 거기다가 임나 일본부라는 거를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야를 한 두세 개를 지배했다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얘네가 못 먹고 못 살 때 우리가 쌀 주고 농사 짓는 법 가르쳐 주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네가 지배했느니 뭐 했느니 무슨 썩은 초밥을 처먹은 것도 아니고 얘네가 지금 개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건 진짜 열받는 거죠.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셨을 텐데 우리나라 그 식민 지배를 얘네가 정당화를 해. 잘못한 거 없다 이거야.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점령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가 뭐 철도 깔아주고 뭐 이러면서 발전했다고 하면서 이런 개소리를 해야 되는데 얘네는 진짜 무슨 진짜 유관순 누나만 관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얘네 딱 눈만 불아려도 얘네가 깨갱할 만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그런 만행 알죠? 완전 막 다 때리고 가두고 막 죽이고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교과서에다가 지금 다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뭐 때문에 끌려갔냐면은 일본이 그때 전쟁을 겁나게 많이 해댔어요. 겁나게 많이 해대니까 군대가 필요하고 막 물자가 필요하니까는 징병 사람들을 막 그냥 잡아다가 다 씁니다. 뭐 어른들 뭐 애들 할 거 없이 다 갖다 써요. 그리고서 이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 좋은 용어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글자로 정리됐네요. 자, 그 다음에 징용. 이건 뭐냐면 그냥 탄광 같은 거 개발하는데 막 그냥 쓰는 거야. 그리고 위험한 거 막 폭탄 장착하고 이런 거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썼는데 요거의 강제성을 얘네가 다 축소를 시켜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 데리고 간 건 맞는데 우리가 막 강제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돈 벌고 싶어서 와가지고 와서 알아서 지들이 셀프로 고생했다. 우리나라가 셀프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역사 사진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탄광 이런 데다 강제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징용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탄광 벽에다가 우리나라 그 끌려간 사람들이 집에 가고 싶다. 뭐 누구 보고 싶어 이런 거 다 써놨어요.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고생을 시키니까 그렇게 진짜 처절하게 그 메시지를 쓴 것들이 다 증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강제성을 축소해가지고 얘네가 지금 교과서에다가 가르치고 있는 아주 열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받는 거의 최강급인데, 일본군 위안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일본군 위안부. 위안부 문제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 서술을 안 해요. 서술 제외. 교과서에서 일본군이 위안부를 동원했다는 서술을 아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도 우리나라 그 위안부 피해를 겪은 할머니들이 뻔히 살아 계셔서 수요일마다 대사관 앞에서 다 시위하시고 사과하라 이야기를 하는데도 교과서에서 가르치지조차 않는 게 일본의 이 역사 교과서 왜곡입니다. 진짜 열받죠? 네. 어떻게 일본어로 어떻게 욕이라도 한마디씩 해주세요. 도라에몽! 빠가야로! 네, 그렇습니다. 시메니! 그렇습니다. 네,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본 욕을 많이 하래요. 저는 스네끼리나 와르바시 같은 거 생각했는데 굉장히 발전적인 욕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열받게 해.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 밑에 일본에서 이렇게 똥구멍을 찔러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위에서 중국이 또 개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번에는 일본에 이어서 중국의 그 동북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애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또 다 잘 몰라요. 동북공정 이러면 무슨 공장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무슨 동북에 있는 공장인 줄 알아. 동북공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중국이 그 고구려랑 발해,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랑 발해 역사 있죠? 그거를 중국의 역사로 싹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아주 그냥 뭐 짜장면 같은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네가 이제 주장하는 거를 이제 들어보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고구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어떤 한 그런 지방 정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어떤 그냥 지방이다. 그냥 그런 정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논리에 의해서 2번이 탄생하는데, 여러분들 그 수나라랑 당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온 거 알죠? 그래서 하도 쳐들어오니까는 을지문덕 장군이 캐리비안 베이 티켓 딱 끊어줘가지고 물로 이렇게 샥 해서 워터파크 해가지고 슬라이드 해가지고 돌려보내가지고 수나라 당나라 폭삭 망하죠? 네. 그거인데, 이 수나라, 당나라, 이 전쟁이,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방정권 내전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냥 지들끼리 싸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네가. 계속해서 고구려를 뭔가 중국 역사의 한 축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발해를 건드리는데, 이 발해를 가지고, 이거는 고구려랑, 이렇게 쓰는 게 맞나? 고구려랑 상관없는 그냥 당나라에 속한, 이것도 지방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지방이래. 나라들을 가지고 다 지방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참 중국에 기름진 음식이 많잖아요. 이 지방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다 지방정권 다 자기들 지방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괜히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요. 이런 게 다. 이거를 왜 이런 개소리를 얘네들이 해야 되냐, 정신 못 차리고. 왜냐면 이거에 대한 이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은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왜곡을 통해서 소수민족 독립을 막아서 국가 통합을 유지한다. 국가 통합 유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중국에 보면은 그 조선족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조선족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어떤 그런 뿌리나 이런 것들도 다 원래 애초에 중국 역사로 해가지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수민족 독립을 막아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데 역사 이 왜곡, 동북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쉬운 거예요. 그래도 중국 내에 소수민족들에게 이게 필기가 글씨가 많으면 이게 쉽지가 않구나. 네,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처음이랑 글씨가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 필기를 많이 하면 팔이 아프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아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애드립이 너무 당황스러운 게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힘든데, 어쨌든 이 소수민족들에게 야, 니네는 중국인이야, 우리는 하나 돼야 돼 해서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나아가서는 결국엔 이 동아시아 주도권 장악을 하려는 거죠, 얘네가. 동아시아를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쥐고 흔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구라를 쳐대는 거예요. 참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되게 잘 아셔야 되고, 이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민감한 문제 이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거 순식간에 먹혀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그 노래 중에 아리랑이라는 그 우리 노래가 있어요. 아리랑. 이 노래까지 가져가려고 해가지고. 탈춤도. 네, 탈춤이나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여기 연구소에서, 네, 저희가 안동 가가지고 그 탈춤으로 그런 퍼포먼스를 한 적도 있는데, 강의 뒤에다 한번 붙여보려고 하는데 지금 몇 명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니, 붙여라! 네, 영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거를 보시면은 붙여라!
여러분들이 붙이는 또- 한대 쳤어요. 자, 그렇습니다. 붙이지 마. 우리 직원들이 이제 갑자기 붙이지 말자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실 역사를 왜곡하는 놈들도 똘추지만 그거를 보고서 가만히 있는 건 더 똘추야. 그러니까 제곱똘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대처를 잘 해야 돼. 이 사항들을 잘 보면서 우리 역사를 뺏기지 않게 우리가 대처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도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된다. 아니, 아무리 쟤네가 구라를 쳐대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역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열받아서 애들을 몽둥이로 패고 싶으면 쥐어 패고 싶지만 정확하게 증거를 대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역사 인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국가의 역할인데 국가에서 이 역사 연구를 좀 지원을 해줘야 돼. 맞아. 근데 역사 연구 지원이 요즘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 연구를 하고 하려면 뭐 책을 내고 하려면 이제 뭐 종이도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야 되죠. 이런 거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지원 안 나오면 어떻게 뭐 책 내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파피루스에다 쓸 거예요? 쐐기 문자 쓸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꼭 종이 얘기를 네? 각골 문자로. 각골 문자 여기 등자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네. 또 거북이를 그럼 지원을 해주든지 뭐든지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좀 이렇게 역사 연구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만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 문제의 그 쟁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균형 있는 균형이 중요하죠. 균형 있는 역사 인식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해야 돼요. 셋이 같이 노력해야 돼. 얘네들 계속 뻘소리하고 그러는데 진짜 할 말은 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면서 아니 자기네 것도 잘 지키면 되는데 계속 이제 욕심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건데 이 세 나라가 특히 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균형 있게 모든 것들을 좀 잘 이루고 사과할 놈들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하고 네 땅 내 땅 딱 정확하게 구분하고 안 넘보고 이렇게 해야죠. 그죠? 짜장면 먹을 사람 짜장면 먹고 그죠? 스시 먹을 사람 스시 먹고 김치 먹을 사람 김치 먹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교과서적인 어떤 미스코리아 같은 얘기인데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월드피스. 네. 공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노력 없이는 이게 평화가 공존할 수가 없어. 노력을 안 하면은 결국에는 또 어디 이렇게 주먹 힘쓰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또 이런 개소리를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네.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아주 그냥 뭐 열받고 막 이러는데, 진짜 결국에는 제가 이걸 봤더니 이게 다 욕심이야, 욕심. 이게 다 욕심 때문에 이게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가지고 사망이 된대. 사망이야, 사망.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죽을 일 없어. 진짜 다 사는 길이에요. 욕심을 안 내는 게. 그래서 진짜 이런 좀, 이 세계가 좀 욕심 없이 평화 공존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진짜 가장 필요한 것은 나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홀로 진짜 외롭게 또 싸우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있죠. 대표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일마다 나가서 아픈 몸 이끄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같이 분노하고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다른 사람들이 다 못 그런다고 해도 우리 빡친들만큼은 꼭 제대로 된 역사인식 가지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오늘 또 인사를 드리고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댓글이 저에 대한 좋은 댓글이 3개 이상 달리면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달려서 여기 나온 거거든요. 3개 달리면 또 나올게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